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어떻게 홍콩 마카오 편은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방랑 여행의 기획과 무게중심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입니다. 예, 방랑 이변입니다. 미모를 맡고 있는 릴리입니다. 정말 방랑과 미모는 정말 꾸준히 밀고 있어서 예. 뭐라 할 수가 아니, 없네요. 언젠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끝까지 할 줄 몰랐어요. 예. 꿋꿋하네. 네, 정말.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네. 저 오늘 좀 지각을 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스튜디오에 좀 늦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세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뭐 햄버거라도 사세요. 귤 드세요. 귤. 귤도 당신이 갖고 온 거 아닌데. 릴리님 맛있네요. 네. 오늘은 지역이나 뭐 여행 관련돼 있는 테마 이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 멤버 중에서 이거를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그 준비한 누구죠? 이거가 뭐야? 근데 지금 이 주제를 이 주제? 잘 못 모으고 잘 모르는 친구 한 명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특별편. 오늘은 친구 편이네. 친구야 제발 이것 좀 알고 살아라 라는 부제로 친구야? 이것 좀 알고 챙겨서 써라 라는 네. 마음으로 제발 좀. 항공 마일리지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항공 마일리지 근데 마일리지는 원래 다 모으지 않나요? 안 모은 사람 있어요? 안 모은 사람 저기 당신 아닙니까? 네. 얘기하는 사람? 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전 더 놀랍습니다. 아니 진짜. 여태까지는 항공 마일리지를 안 모으는 사람 본 게 너가 처음이야 너가. 아,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항공 마일리지가 사실 이게 모으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게 항공 마일리지인데 이걸 좀 정리하고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것도 뭐 어차피 여행 주제니까 좀 많이 알고 활용하시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꿀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루크 씨는 항공 마일리지 여태까지 하나도 안 모았나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막 너 마일리지 이렇게 안 모았어 이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제주항공에 한 몇백 점 있더라고요. 제주항공 은근히 많이 안 모으는 게 제주항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주항공은 그냥 뭐 그거를 왜 모아?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 빈도수로 따지면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대한항공 그리고 뭐 스카이 에어라인 이런 종류들 많이 탔는데 지금까지 안 모았던 게 제가 생각해 보면 아유.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복잡하고. 루크 씨가 생각보다 우리 뭐 여행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항공 마일리지를 하나도 안 모으셨다니까 너무 놀래서 네. 뭐 특별히 이제 이걸 준비한 거긴 했는데 그러면 네. 그 대한항공 계열, 아시아나항공 계열 다 안 모은 거예요? 여태까지? 네. 한 번도 모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대신 내 마일리지로 이거를 쌓아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런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깝다. 예. 진짜 아깝다. 그래서 얼핏 들었을 때 뭐 지금까지 모았으면 뭐 하다못해 아시아권이라도 왕복 맞아요.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아직까지 그게 안 와닿아요.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안 해봐서 그런 건데 네. 사실 항공 마일리지 그 크게 하면은 전에도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유럽 할 때 영국 얘기하면서 잠깐 스카이팀이랑 스타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크게는 대한항공 계열이랑 아시아나항공 계열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대한항공 계열인 스카이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인 스타 얼라이언스. 그래서 요거 등록되어 있는 걸 같이 그 공동 운항 관련된 것도 이제 그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모으시는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모으는 게 가장 많죠. 그래서 보통은 두 개의 국적기가 일단 네.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니까 접하고 사용해서 그렇고 전 세계로 봤을 땐 3개 정도입니다. 워널드 워널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캐세이 네. 퍼시픽이 워널드거든요. 아, 그럼 네. 또 라인이 따로 있어요. 워널드가 있어서 이렇게 네.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네. 워널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 워널드 모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활용하기가 워널드 쉽지 같은 않으니까. 경우는 뭐 이제
카타르 항공, 뭐 영국 항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그렇게 국적기로 이용하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쪽은 네. 좀 빈도수가 예, 낮죠.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카드 실적 같은 걸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일리지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죠. 원월드 거는 저희가 카드사랑 연동돼 있는 건 또 없는데 그 마일리지를 모으려면 순전히 원월드 정말로 걔네 항공권을 사가지고 타고 다녀 탑승만 해야 그쵸. 되는. 예 탑승을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네. 예. 요거는 이제 카드 적립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네. 일단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탑승하면은 뭐 몇 마일 몇 마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마일 몇 마일 되는 거를 적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제 아는 사람도 이제 요번에 유럽을 가는데 여태까지 그 마일리지 카드를 안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려면 그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거 스카이패스 이렇게 가입을 해야지 네. 체크인 시 적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실물 카드가 오는 건가요? 신청을 실물 하면 카드를 주기도 하고 네. 요새는 그냥 온라인으로 어플로. 발급돼서 그치. 어플로 어플로. 네. 되고 있어서 지금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옛날에는 카드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적립이 된 건지 뭐였는지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봐야 됐는데 지금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내 적립 마일리지 얼마 적립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탑승하고 12시간 뒤 정도에 이제 다 예, 적립된 적립이 거를 되니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요새는 이제 바로 신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카드를 안 받고 대신에 이제 많이 타서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모닝캄 클래스가 된다든가 아시아나에선 골드 레벨이 되면은 이제 그 프리미엄 레벨에 대한 그 카드가 배송이 됩니다. 그쵸. 오. 그거 받으면 이제 좀 기분이 좋죠. 이제 네. 일종의 VIP가 된 거니까. 예. 네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그 공항 가가지고 줄 쓸 때도 그쵸. 따로 라인이 이제 모닝캄 라인이 라인, 있으니까. 예, 골드 회원 라인, 뭐 모닝캄이에요? 저는 전에 모닝캄이었는데 오, 예, 대박. 이제 실적이 없어가지고 탑승 실적이 없어서 모닝캄에서 철저하게 예. 실적에 의해서 예. 버려지는 아니 거예요. 근데 모닝캄이 되게 그러니까 모닝캄 실적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탑승하는 것만 됐는데 지금은 탑승 이외에 뭐 카드를 사용해서 적립된 거나 그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모닝캄 되기가 좀 쉬워졌어요. 네. 쉬워요. 네. 일단은 루크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서 마일리지 카드를 먼저 발급받는 거고 그 어플로. 출발할 때 그 체크인하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마일리지 적립하는 걸 까먹었다 그러면 돌아와서도 가능하니까 추후 적립. 추후 적립도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공항에서 벗어났어. 네. 집에 왔어. 근데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 까먹었네. 이러면 조금 귀찮아져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보딩 패스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찍어서 요새는 첨부 파일로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딩 패스도 웬만하면 버리지 마세요. 기념으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그렇게 보내면 적립이 되니까 그러면 귀국을 해서 거기 공항을 벗어나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국하면은 그 마일리지 적립하는 부스가 또 따로 부스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항공사별로? 따로 있는데 이제 항공사별로. 원칙으로는 원래 이제 고객이 처음에 비행기 예약을 했던 이티켓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딩 패스가 있어야 원래 완벽하게는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누락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두 개 다 갖고 그래서 있는 게 좋아요. 보딩 패스, 이티켓 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 벗어나기 전에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가는 게 가장 좋고 네. 안 되면 추후 적립이 이제 조금 그쵸. 귀찮아지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네. 마일리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해외 몇 번 안 나가는데 뭐 마일리지 그거 뭐 언제 쌓아서 언제 뭐 써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유럽 갈 때 보통 몇 마일 쌓이죠? 보통 이제 유럽 가면 이제 그 이코노미 클래스가 다 있어요. 이코노미 안에서도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 기본적으로. 70% 정도 됩니다. 70-80% 기준으로 다 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왕복했을 때는 한 8,000마일 정도 8,000마일이죠. 그러면 8,000마일이면 마일리지를 뭘 할 수 있냐면 그 제주도 항공권 편도가 네. 5,000마일이에요. 오. 왕복이 10,000마일이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한번 갔다 오고 뭐 짧은데 한번 갔다 오면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그 마일리지 이용해서 구매가 가능해요. 오. 근데 사실 제주도 가는 거 대한항공 타고 가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편도 8만 한 원, 10만 원 9만 정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복 20만 원 정도를 10,000마일로 그쵸. 다 하는 거니까 오. 사실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지만
요새는 이제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제한이 그쵸. 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전 거는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쌓는 건 유효 기간이 있어서 10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좀 문제가 되지만 뭐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항공권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과 그리고 뭐 일반석에서 비즈니스 퍼스트까지 다 마일리지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네. 마일리지는 사실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아요. 제주도만 해도 10,000마일이면 제주도를 가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네. 꼭 지금 이제 그 항공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쌓았을 때 뭐 이제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그 호텔들 그쵸 이용하거나 렌터카도 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이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칼호텔이 칼호텔 있어요. 있죠. 칼호텔을 이제 마일리지 차감하면 무료 숙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꼭 뭐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제주도에 나는 뭐 저가항공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나는 그 마일리지로 호텔 가겠다 그러시면 카로텔 거기서 쓰겠다 그러면 쓸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왜 항공을 주로 쓰냐면 카로텔이 차감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항공이 더 유리할 거예요. 금액이. 가성비가 더 좋을 거예요. 네. 가성비는 아마 제가 항공 쪽에 알기로도- 훨씬 나을 네, 거예요. 네. 호텔보다. 네. 호텔은 차감되는 게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네, 금액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식으로 다 정립이 돼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10,000마일이면은 제주도를 가니까 이렇게 해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모으면 되고 특히 가족들이 이렇게 조금씩 갔다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아빠는 3,000마일 있고 나는 4,000마일 있고 엄마는 2,000마일 있고 이러면 이거 그냥 각자만 갖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000마일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가족으로 다 묶어서 신청하면 가족끼리는 다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빠 3,000, 엄마 2,000이면 내가 갖다 쓰면 내가 10,000마일 만들어서 제주도 항공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사촌 묶어서 쓰면. 형도 가족끼리 그런 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가족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모아놓으면 본인이 또 이제 여자친구랑 쓰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집도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네. 웅이님 집. 네, 우리 집도. 그러니까 웅이님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제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닝캄 회원이었던 도둑이 사람으로 재발전인 거죠 지금. 본인이 바로 등장하는 거 전 보니까. 모닝캄 회원 혼자임이 아닌 거 아니에요, 모닝캄 지금? 아니요. 알겠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네. 그때는 모닝캄이었는데. 저는 현 모닝캄. 네. 오, 역시. 멋있다. 현 모닝캄과 네. 저는 현 스타 얼라이언스 다이아몬드 회원입니다. 호피가 달리 보인다. 하지만 손님들이랑 같이 나갈 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하지만 라운지는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고요히 좋죠. 라운지를. 네. 그러니까 이제 모닝캄 회원이 되거나 그 아시아나 골드 이상 회원이 되면 라운지 쓸 수 있잖아요. 일단 공통된 거는 두 개 항공사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드리자면 둘 다 스카이팀의 일단 모닝캄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나의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까지만 가도 똑같은 혜택이에요. 네. 그 라운지 그 쿠폰이 4장이 옵니다. 네. 그것까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짐까지 하나가 추가되는 건 동일하고요. 그 이상부터는 이제 혜택이 뭐 조금씩 이제 두 개는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두 개 다를 모으고 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를 모으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나 쪽을 모으시면 뭐 둘 다 뭐 어쨌든 선호하는 항공사가 다르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을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써보면 그렇죠. 쓰면 쓸수록은 나중에는 아시아나가 혜택이 더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나 자체도 그렇지만 스타 얼라이언스 그 연맹 자체에 대한 그런 게 서비스가 훨씬 더 저도 우대가- 개인적으로는 스카이팀보다 스타 얼라이언스가 더 유용한 항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라운지만 한국에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LA나 이제 큰 공항에서는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스타 얼라이언스는 이제 그 현지 공항의 라운지까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출장 갔을 때 아시아나를 타고 현지를 이제 계속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3번을 탔는데 그때도 이제 골드 회원 이상이 되거나 뭐 아니면은 골드 회원 아니 더 위로 올라가면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에서는 스타 얼라이언스의 골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루프트한자 라운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같은 제가 이제 회원 등급이 둘 다 같은 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시아나가 혜택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루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지인 상태에서 마일리지 모을 거면 아시아나를 모으는 게 훨씬 빨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방랑 이변이 잠깐 얘기했지만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사실상 두 개, 세 개 정도인데 하나가 이제 직접 탑승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카드 적립이에요. 지금은 그 카드사에서 항공 마일리지가 사용 금액에 따라서 항공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카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카드를 이용해서 적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보다 적립률이 좋아요.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1,500원에 1마일이다. 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에 1마일. 네. 이런 식이니까 아시아나항공으로 모으기가 훨씬 빨라요. 맞아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로 다른 물건을 사도 적립이 마일리지로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이게 마일리지 카드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실 마일리지 카드 예찬론자인데 제가 제 주변에다가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써라라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도 카드사 직원인가요? 카드사 직원이 아닌데 PPL인가요 오늘? 카드사 직원이었으면은 큰일 났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주변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네요. 카드사 직원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예리하네. 영업을 못한 거니까. 네. 그 카드를 신용카드를 네. 각자 쓰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관리비 내는 데 쓰고 어떤 분들은 뭐 통신사 할인 받는 데 쓰고 이렇게 쓰니까 막 설명을 해줘도 잘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이제 이게 할인이냐 적립이냐 약간 선택의 기로에 쓰는데 저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이 제 기준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전부 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되는 카드를 쓰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반 카드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1,500원당 1마일로 대한항공이 적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원당 1마일이니까 15만 원을 쓰면 100마일이 적립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적립되는 게 더 낫다고 보니까 그걸 쓰는 건데 제가 사실 지금 현재 메인으로 쓰고 있는 그 마일리지 카드는 지금은 사실 단종됐어요. 시티 카드에서 나온 메가마일 카드라는 건데 네. 이게 그 마일리지 카드가 단종이 됐다. 이 얘기 뭐냐면 혜택이 너무 좋았다는 거야. 혜택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얘네들 단종을 시켜. 그렇게 해서 없어진 카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거 시티 메가마일 카드도 있고 지금 옛날에 외환 카드. 크로스 마일이 그쵸. 또 크로스마일 카드. 예, 최고였지. 마일리지 적립계 또 황태자 같은 카드였는데 음.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일리지 적립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뭐 청구 할인이라든가 뭐 그리고 메가박스에서 뭐 그 콤보 세트 네. 뭐 이런 것들 혜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단종됐죠. 공항에서도 왜냐면 카드사가 이제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쵸. 음식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막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크로스마일 카드 썼었는데 그때는 공항 놀이하러 공항 가고 그랬어요. 공항에 메가박스 있거든요. 네. 공항 왜 여행은 가고 싶은데 막 당장은 못 가니까 인천공항에 놀러 가는 거야. 지하철 타고. 그러면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고 콤보 받아 먹고 식당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혜택들 다 축소시키고 없애버리고 카드가 단종됐어. 이 얘기는 혜택이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크로스마일 카드는 갖고 계신 분만 쓸 수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시티 메가마일 카드도 저는 이거를 한 달에 요걸로 한 2,500마일 정도 모으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2,000에서 2,500마일 모으니까 뭐 러프하게 2,000이라 잡으면 1년에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000마일씩 쌓이는 거죠. 아까 만마일이 왕복 제주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와. 2,400 대박. 그러니까 24,000마일을 1년에 쌓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모으면은 24만 마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비즈니스 왕복 유럽 가는 게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일리지? 평수기 기준으로 제주도가 많으니까 한 20만? 10만 5천. 10만 5천?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오. 평수기. 이게 평수기랑 성수기로 나눠져 있는데 10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생활비 카드로 쓰는데 아 이거를 우리가 10년 목표로 마일리지를 모으자. 그러면 둘이서 비즈니스를 타고 가고도 남는 거예요. 10년을 모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저는 이제 그걸 모으면서 아 몇 년 뒤에는 내가 유럽에 가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이런 생각하면서 카드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만으로 좋거든요. 우리가 막 로또를 사서 아 나 당첨될 거야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뭐 소확행 같은 거죠. 이거는 확실히 되는 거니까 모으면.
그래서 이 카드는 특별 적립 구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정해져 있는 거래처, 뭐 이마트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서 쓰면 뭐 1,500원당 7마일 이렇게 적립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 그만큼 이제 잘 쌓이는 거죠. 근데 이거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 카드를 써도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근데 좀 약간 부부들이 쓰기가 좋아요. 영화관 가도 저거 되고 이거 특별 적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단종이 됐어. 다 그래서 단종됐네. 단종이 됐고 작년에 완전 신박한 카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단종이 됐더라고요. 일명 그 발리 카드라고 네. 국민 카드에서 나온 카드가 있었는데 이름이 노블 카드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가 30만 원인데 항공권 1+1이 되는 거야. 그 카드를 쓰면. 오 대박. 근데 이제 1+1 되는 구간이 동남아까지야. 근데 대한항공에서 가장 멀리 가고 가장 비싼 요금 하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발리. 그래서 발리 카드야. 그러니까 발리 갈 때 이걸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발리 가는 거를 하나 사서 한 장을 더 받는 거지. 그러면은 30만 원 낸 거보다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발리 갈 계획이 있으면. 네. 그러고도 호텔 예약할 수 있는 그것까지 있어서 작년에 엄청나게 그 단종되기 전에 엄청나게 발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회비 30만 원 내고도 남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일명 발리 카드. 이렇게 쓰는 사람들만 암암리에 쓰고 나 같은 사람 모르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암암리는 아닌데 암암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그러니까 마일리지 카드에 알못이네, 대해서 알못. 좀 약간 이거를 내가 마일리지를 모아야겠다라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좀 약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제 루크 씨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 마일리지 그 적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모으고 우리 방랑 이변도 크로스마일 카드랑 또 뭐 쓰죠? 크로스마일 카드가 단종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마일 카드를 여태까지 잘 활용을 해왔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PP 카드가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크로스마일에서도 1년에 2번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저한테는 그 1년에 2번으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요새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 데가 네. 네. 완전 택도 아리마생이기 때문에 저는 PP 카드가 필요해가지고 그 말투가 어이가 아리마생이 PP 카드를 그래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알아보니까 요번에 이제 크로스마일 단종시키면서 또 그 하나 카드에서 그 1.8마일 카드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크로스마일이랑 아주 흡사한데 네. 크로스마일에서 주던 혜택을 조금 축소시키고 대신에 이제 마일리지 적립도 되고 PP 카드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오. PP 카드 발급이 되면 1년에 12번 쓸 수 있거든요. 12번이요? 예. 지금 패턴에 딱이네요. 예, 그렇죠. 아주 최적화돼 있죠. 네. 완전 딱이죠. 그러네. 그래서 그거 PP 왜냐면 적립도 꽤 상당히 되면서 네. 또 PP 카드가 발급이 돼서 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현재로서는 그 하나 1.8마일 카드가 가장 연회비가 얼마나 되죠? 연회비가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 하는 연회비가 거예요. 비싼 대신에 네. 이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건데 근데- 혼자 여행 많이 안 가는 사람들 사실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네. PP 카드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은 의미가 없는 카드입니다. 네, 절대 네, 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PP 카드를 내가 10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PP 카드 12번 있는데 12번을 다 가면은 거의 그 라운지가 사실상 돈 내고 들어가면 한 4만 원 정도의 가치가 비싸죠. 있거든요. 35불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약 4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치면 12번을 제가 다 가면 48만 원을 제가 네. 예, 그렇죠. 혜택을 받는 거기 보는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홍콩 갈 때 요 PP 카드를 발급받고 홍콩 갈 때 이미 2번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갈 때 또 2번을 쓸 예정이라 가지고 네. 뭐 12번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고 오히려 PP 카드를 하나 더 발급받아야 될. 이미 뽕은 뽑으셨네요. 뽕을 네. 뽑으셨고 네. 릴리 씨는 그러면 마일리지 카드 뭐 저 쓰고 같은 있어요? 경우도 저도 이제 그 웅이님이 쓰시는 그 시티 카드 시티 메가마일 써요? 네. 저도 아시아나 거랑 이제 대한항공 거 다 네.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탑승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탑승 그 마일리지 플러스 저도 이제 카드 마일리지를 이제 많이 받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한번 꼭 써야겠다 해서 이제 쓴 게 2년 전에 뉴욕 갈 때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끊었죠. 비즈니스를 끊을 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가야 되는 것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한국에서 뉴욕 가는 그 구간의 그 차감률이랑 한국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저희 가족은 일본을 가는 게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사카
한국, 뉴욕 이 구간으로 이원 발권을 하게 되면 한국이 스탑오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일이 차감인데 일본, 한국이 제가 어차피 들어오는 비행기를 그냥 무료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아보다가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무료인데 제가 비즈니스를 탈 거니까 그러면 오사카, 한국도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의 비즈니스를 연달아 타고 와. 마일리지 차감은 한 번만 하고 그렇게 이게 했죠.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준비해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마일리지를 가장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사용을 보통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좌석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하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인데 좌석 업그레이드는 절대 받지 마세요. 왜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여행사 출신이니까 이 금액을 알고 있어서 그쵸.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항공은 일반 요금이 그 일반석 이코노미 기준으로 총 5개 요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코노미 좌석이라도 같은 요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가까지 포함하면 총 7개 요금인데 특가를 제외하고 일반 요금 기준으로 5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업그레이드 받으려면 이 5개 항공권 중에 세 번째 요금, 이걸 M 클래스라는데 마이클 클래스라는데 이거 이상 끊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코노미 클래스 E 클래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E 클래스인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클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 두 요금 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네. 10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러면 굳이 비싸게 이 일반석 요금에다가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네. 마일리지 차감은 구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만 네네. 저는 사실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항공권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차라리 좀 더 모아서 시간 맞춰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하는 게 훨씬 낫고요. 아까 릴리 씨가 설명한 건데 이게 그렇게 얘기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보너스 항공권이 뭐예요? 보너스 항공권이 마일리지를 항공권을 구매하는 게 보너스 항공권. 그 행위 자체를. 네. 네. 그리고 릴리 씨가 아까 얘기한 이원 발권 관련해서 약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설명해 됐죠. 주세요. 이거는 근데 이거 좀 어려워서 설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가려고 하는 데가 홍콩을 한번 가려고 하고 뉴욕을 한번 가려고 예를 들어. 그러면 홍콩 왕복으로 가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왕복을 끊고 네. 인천 기준으로 인천에서 뉴욕 가는 거 왕복을 끊으면 네. 아마 이렇게 하면은 3만 마일, 7만 마일 해가지고 10만 마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인천에서 홍콩 가는 걸 편도로만 끊어. 네. 그리고 홍콩에서 뉴욕 가는 걸 끊어. 근데 이제 홍콩에서 뉴욕 가는 걸 대한항공으로 끊으면 인천은 스탑 오버하는 기항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기항지가 하는 되는 거구나. 거니까 네. 이게 출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음. 그러니까 홍콩에서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인천으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1년 안에 다시 뉴욕으로 나가는 날짜를 설정해서 예약을 잡으면 돼요. 한 번에 예약 잡을 때. 그러면 홍콩에서 뉴욕까지 가는 걸 인천 스탑오버 하는데 우리는 원래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뉴욕 가려고 마음먹은 날짜에 우리는 그냥 공항 가서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서 들어올 때 인천 오는 편도를 끊고 그렇게 되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아까 그렇게 끊었을 때 예를 들어 10만 마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끊으면 8만 5천 마일에 끊는 거예요. 그쵸. 와, 15,000 마일을 깎는 거죠. 제주도를 한 번 더 갈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끊게 되면. 그러니까 보너스 항공권 구매하려면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릴리 씨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오사카를 경유한 오사카에서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쵸. 뉴욕으로. 서울이 그러면 네. 인천에서 스탑오버가 스탑오버를 하게 되고. 되는 거. 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쵸.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일반석 끊을 때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끊을 때도 마찬가지, 퍼스트 끊을 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이게 또 제일 좋은 게 저도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유명한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에 스사사라는 카페가 이제 이런 스사사가 제일 유명하죠. 항공이랑 이제 호텔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카페인데 그쪽 보고도 제가 공부도 했고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호주 대양주 출발하는 인천 스탑오버 하는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일리지 차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에서 요즘 대양주 가는 게 조금 싼 거를 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을 거쳐서 유럽 갈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2개의 대륙을 다 갈 거라면 그렇게 마일리지를 쓰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네, 봐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일리지는 사실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은데 이거를 이제 많이 모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 보너스 항공권 그리고 보너스 항공 끊는데 뭐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이렇게 해서 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스카이 팀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 얼라이언스는 그 세계 여행하는 그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스카이 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조건은 한쪽 방향밖에 못 가. 음. 이게 세계 여행하는 그 차마일이 20마일인가? 20마일인데 어떻게 되냐면 인천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서쪽 동남아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서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야 돼.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갔다 일본은 안 돼. 그러니까 일본에서 홍콩 가는 건 가지만 홍콩에서 그러니까 뒤로 백하는 건 안 돼요. 네. 앞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으면 진짜 세계 여행 가능해요. 20만 마일. 이거는 근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가족들의 도움과 나의 시간적 여유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 중인 그런 뭐 취준생들이 이제 뭐 경험 쌓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갔다 오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마일리지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일리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드 사용이나 탑승하는 거 말고도 또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모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가족들 거 뺏어 오면은 아 그거 말고 가장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빠 거, 엄마 거 이런 거. 네. 그거 말고도 아까 제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걸 이제 전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인트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특히 대표적인 게 저거 그 KB. 네. KB 한 포인트리 있죠. 포인트리. 네, 포인트리. 네. 포인트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해요. 포인트가. 네, 네. 왜 각자 국민 쓰고 있으면은 조금씩 있잖아요. 네, 있어요. 뭐 하나카드도 있고요. 네. 다 있고 그리고 L 포인트. 네. L 포인트도 전환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L 포인트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출장이 자그레브를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이제 취향 특가 기념으로 해서 L 포인트에서 대한항공을 적립을 하면 추가 적립의 혜택을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L 포인트를 대한항공으로 돌리고 근데 제가 돌린 포인트보다 한 4배인가 5배가 더 많은 포인트를 다시 이제 백해서 또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이벤트를 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사실 항공사 마일리지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쌓는 게 뭐 한 달에 100만 원 써서 뭐 얼마 모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외적으로 포인트를 쌓는 그런 게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환만 잘 하셔도 사실 맞아요. 이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명 전환의 신공이 있어요. 일명 삼포적금이라고. 삼포적금. 삼포적금. 네. 이게 뭐냐면 삼성 포인트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좀 많이 어려워. 왜요? 방법이 많아서 이거 내가 읽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죠. 너무 어려우면. 삼성 포인트. 이게 뭐냐면 일명 삼포적금인데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세요. 대략적인 거는 결국에 끝에 가서는 삼성 포인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네. 근데 이거를 쌓기 위해서는 방법이 좀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짧은 일단은 토스를 가입해서 토스에다 10만 원을 충전해. 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 멤버스를 네. 전환하고 그 전환한 걸 다시 오키 캐시백으로 전환을 해서 네. 그걸 신세계 포인트 몇 번 해야 바꾸고 돼? 네. 삼성카드 포인트까지 바꾸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먼 길을 가야 30만 원이면은 항공 마일리지 2만을 모을 수 있는 거야. 30만 원에 이런 방법을 쓰면. 그러니까 이게 적립률이 대박. 제일 좋은 거지. 이거 막히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그 네이버에 삼포적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누가 네이버 블로그 유명한데 지금 딱 들어보셨지만 네. 너무 귀찮아서 네. 실제적으로 아. 하는 사람은 거의 그렇죠. 없고. 저 뭐 그런 고객센터도 거였어요? 뭐 네. 이렇게 전화 또 네. 하고 뭐 이러려면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불편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적립률이 제일 좋고 전환 비율이 제일 좋고 네.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리브메이트 국민카드 네네. 이거 전환하는 게 좀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삼포적금 이 카드 뭐 언제 다 만들어 이러면 리브메이트 걸로 그 전환하는 신공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방법이 저거예요. 내가 내 거 충전하면 안 돼.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내면 네. 내가 그 받은 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전환해서 쓰는 거죠. 그조차도 귀찮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 마일리지를 뭐 열심히 그러게요.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웅이님이 그걸로 열심히 바꾸면은 가족 그 신청 등록해가지고 그 포인트 가져가면 가져갈 네, 계획입니다. 거부하겠어. 저는 한 번에 해결할 수 그게 있을 것 낫겠다. 같습니다.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래서 뭐 그 삼포적금까지는 너무 어려워도 뭐 아까 얘기했던 국민카드 같은 거는 솔직히 맘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모으냐? 왜 돈을 주고 뭐 마일리지 모으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타려고. 네네네. 왜냐면 언제 퍼스트 타보고 비즈니스 타보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비즈니스를 2번 타봤는데 네. 한 번은 제가 회사 다닐 때 표가 없어가지고 네. 돌아오는데 어. 비즈니스 일본에서 도쿄에서 그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표가 바로 구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비즈니스 타니까 네. 일단은 기체가 커가지고 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누워서 오더라고. 누워서. 그 정도예요. 네, 진짜 누워서 그러니까 온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블로그에 워낙 설명 잘 돼 있잖아요. 네. 메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찍은 게 많으니까 음. 사실 보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으는데 저는 이렇게 막 포인트까지 사서 가는 거는 조금 그렇고 네. 본인한테 맞는 그 카드를 구매해서 구매라기 발급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신용카드는 쓰는 거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최근에 가장 적립률이 좋은 카드가 SC에서 나온 네. SC제일에서 나온 카드가 제일 요새는 적립률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름이 뭐죠? 그 카드 이름이 잠깐만요. 알아둬야 돼. 지금 1.8마일 지금. 이게 네, 1.8마일보다 좋은 게 그러니까 1.8은 PP 카드가 110분 활용되는 사람들은 난 무조건 가거든. 정말 좋습니다. 가야 돼 네, 난. 네. 그러면은 루크 씨한테는 그게 필요한 네. 거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PP가 없어요. 네. 이거는 SC에서 나온 플러스 마일 카드인데 일명 풀마 카드라고 네.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으로 쓰면 이게 허들이 있어요. 50만 원 미만으로 쓰면은 1,000원당 1마일. 근데 이거까지 이상 쓰면? 평범하지.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항공 기준이에요. 네. 대한항공 기준인데 대한항공이 훨씬 적립률이 아시아나보다 낮을까? 아시아는 더 높아요. 이거보다 1 네. 이상이야. 네. 근데 이거는 5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을 쓰면 1,000원당 2마일이에요. 두 배네. 두 배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쓰면 얼마? 2,000마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쌓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마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100만 원만 쓰면 돼. 100만 원만 그 쓰면 돼. 카드로. 그러니까 그 서브 카드로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듀얼로 쓰거나 트리플 쓰시는 분들은 갖고 갈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이게 연회비가 45,000원인데 네네.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이 아마 이것도 듣고 있을 건데 네. 제 지인이 SC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서 네. 전화를 했어요. 네. 이 카드 얘기했더니 내가 마일리지 관련된 거 방송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우리 카드 요새 완전 잘 나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발급받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완전 PPL이네? 말하면서 나한테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친구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카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적립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혜택별로 찾아보시다가 좋은 카드가 이거여서 지금 한 거잖아요. 카드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만 쌓을 거면 이게 제일 좋아요. 적립률이 제일 좋아요. 네네. 1,000원당 2마일에 100만 원 쓰면 2,000마일 쌓는 거니까 계획하기도 쉽죠. 2,000마일 1년에 24,000마일 10년 24만 마일 그러면 유럽이나 미주 비즈니스 왕복 2명 딱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시아나는 와이프랑 저랑 둘이 갈 거 네. 유럽 갈 거 비즈니스 왕복 2장 만들어 놓을 거 딱 만들고 아시아나는 지금 안 모으고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모으고 있고 네네. 그리고 대한항공 다 모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쓰려고 네. 그거를 이제 목표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확행이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몇 번을 탔어요. 장거리 구간을.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타면 내가 잘 살아왔구나라는 보답받는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스탑오버를 이제 한국에 하고 2번을 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갈 때는 피치 못할 때만 탄다는 피치 항공을 타고 정말 피치 못할 때 진짜 그걸 타고 네. 돌아올 때를 이제 제가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탔더니 정말 피치 항공을 타다가 대한항공을 탔더니 내가 그나마 잘 살아온 삶이구나 다시 그때 느꼈던 그러니까. 게 대한항공의 비즈니스를 이제 오사카 일본을 탔더니 오사카에서 이제 서울 구간을 탔는데 제가 김포로 오는 걸 탔어요. 근데 그 구간에는 이제 장어덮밥이 나와요. 그리고 운하기동에 나오는 거야. 사케를 줍니다. 어. 근데 그게 그냥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그쵸 핫밀을 핫밀을. 그쵸 그 구간은 원래 피치도 콜드밀도 안 주는데 콜드밀도 안 주고 원래는 이제 짧은 구간은 콜드밀을 네. 주고 그쵸 긴 구간은 이제 그 핫밀을 핫밀을 주는데 그 따뜻한 장어덮밥을 일본에서도 장어덮밥이 비싸서 못 먹고 왔어요. 심지어 그때 그 그거 못 여행에서 먹을 정도면은 일본 왜 간 거죠?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게 저희가 가려고 했던 식당이 너무 줄이 길고 이래서 뭐 못 먹고
와서 어쨌든 비행기에서 결국 먹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뉴욕 갈 때 대한항공 탔을 때는 그때 제 생일이라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로 이제 생일 신청하면. 케이크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일이라고 했더니 이제 생일 기념 칵테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칵테일과 뭐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뭐 샴페인이나 이런 와인은 다 먹기도 했지만 생일 기념 칵테일과 네, 거기서 이제 또 케이크를 기내에서 받는 서비스도 참 좋았고 그러니까 왜 마일리지를 모아서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만 타도 그 정도인데 이제 퍼스트 타면 더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비행기에서 끓여주는 라면도 참 네. 컵라면 말고 끓인 라면 먹고 그치. 싶다고. 먹을만 하고요.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제가 타본 비즈니스 구간 중에 저는 에미레이트 이제 두바이 서울 구간을 한번 탔었어요. 업그레이드가 그때 무료로 돼서 그때 한번 탔는데 이제 중동 항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뭐 오일머니가 뭐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탈 수 있는 그 1등석 퍼스트의 서비스를 중동의 비즈니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뭐 다 이제 시트를 깔아주고 이제 네. 이불까지 다 가져다주고 그리고 미니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국 비즈니스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개인 바가 있어서 바에서 뭐 비싼 물들 그쵸 페리에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있는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기내식 같은 경우도 저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걸 하나를 더 요청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내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었던 음식을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남아 있는 음식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EK 에미레이트를 네. 탔는데 제가 시켰던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제 네. 입맛이 좀 안 네. 맞았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거를 네. 요청해도 되겠느냐 겸손히 물어봤죠. 했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시킨 빌이 더 맛있었어요. 사실은 두 개 다 그것도 비우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두 개 다 비운 거 아닌가요? 근데 다 먹고 맛없었어 이런 거 아니야? 절반은 좀 남기고 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뉴욕 갈 때도 처음에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제가 스테이크는 맛보고 싶었는데 비빔밥이 사실 먹고 싶어서 두 가지를 또 다 먹기도 하고 음식이 남은 경우는 뭐 그걸 요청해도 아니 근데 이게 무례한 건 아닙니다. 그런 장거리 구간은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막 계속 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네, 이해가 깨운다고 안 돼. 뭐라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네. 아니, 기내식 어떻게 맛인데. 기내식을 네. 안 먹을 수가 있지. 그거 먹으려 타는 건데 그치? 그렇죠. 비즈니스는 일단 기내식부터도 이제 처음에 스타터랑 이제 다 나오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치즈 모듬부터 시작해서 이제 커피와 네. 갓 구운 그 쿠키와 네. 뭐 갖가지 그리고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비행기 위에서 이 호사를 누리겠나라고 느낄 만큼 정말 서비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한번 받거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 하는 걸 들었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생각하죠. 네. 저도 비즈니스는 한번 타보긴 했는데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 저기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넘어가는 거여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은 기체의 비즈니스는 별 의미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33 비행기짜리 타면은 그냥 둘둘이라서 크게 의미가 좌석이 비즈니스 둘둘이라서 그냥 우리나라 우등버스 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서비스까지 받으려고 하면 이제 유럽이나 장거리 노선을 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일리지를 모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되게 마일리지 카드에 되게 신봉자인데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하도 막 얘기를 하니까 한 2명 정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잘 모았으면 좋겠고 네. 지금 듣고 있는 이제 루크 씨도 그러게요. 뭐 루크 씨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PP 카드를 쓰는 그 저기 뭐 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SC랑 이거 두 개를 아, 같이 발급하면 될 것 둘 다 같아요. 써도 그건 상관없죠. 좋죠. 네, 네. 왜냐면 SC 거는 100만 원까지만 쓰고 그니까요. 네. 그리고 이 1.8마일은 그 50만 원만 채우면 되거든요, 실적. 음. 그러면 음. PP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네, 아는 네, 루크 네. 씨의 성향상 150만 원 이상은 절대 넘게 쓰기 때문에 네. 아니 두 그동안에 개를 다, 안 모은 게 너무나 지금. 근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제일 늦었으니까 빨리 시작하라고. 네. 아 진작 알려줬으면 그 본인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아니,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은 뭐 쓰는 카드들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쓰면 되겠고 SC 카드는 월 1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냥 따로 발급받아 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SC 카드를 추천한 건 아니지만 뭐 본인도 쓰고 있다고 했던 뭐 SC 다니는 우리 홍 차장 네. 설명 내가 본명은 못 밝히겠고 네. 제가 그분께 연락을 해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PPL이 되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친구는 발급 막 이런 부서는 아니니까 네네. 네, 뭐 그 친구도 발급받고 회사 직원들도 되게 많이 발급받아 쓰나 봐요. 네. 요새는 네, 그 네. 카드가 워낙 좋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로스마일에서 PP를 1년에 2번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생각해낸 게 그 1.8마일로 나오는 PP 카드는 1년에 12회, 월 2회밖에 못 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캄보디아 지금 가는데 캄보디아 직항이 아니고 인천에서 방콕을 찍고서 캄보디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천에서 크로스마일로 그 라운지를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방콕에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PP 카드로 라운지를 거기서 가고 쓰고. 그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나올 때 또 PP 카드로 그쵸. 라운지를 가죠. 그럼 그럼 세 세 번을 번을 갈 수 쓰는 있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지금 생각해가지고 노리시고 있군요. 네. 지금 3번 요번에 갈 때 이제 3번 한번 가려고. 네. 이분은 뽕을 100% 혹시 이걸 네. 듣고 계시는 SC나 네. 아까 무슨 거 어디 카드 쓴다고 그랬죠? 하나 하나. 가죠. 네. 연락 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홍보해 드렸는데 그리고 연락 저, 주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적기 되는 그 마일리지 말고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세이 퍼시픽을 좀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네. 원월드에 이제 그 적립이 많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한번 원월드를 털어야 돼서 그때 이제 어차피 아시아 구간이 2개가 이제 쓸 수 있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본 아니면 중국이 어차피 차간 마일이 같은 동일하니까. 네, 동일하기 때문에 고르다가 일본은 그때 가기 싫었고 지금도 일본을 제가 사실 릴리 씨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 가는 거를. 저는 일단 네. 가까운 나라는 네. 일단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흥미가 없어. 네. 지금도 큰 흥미는 없는데 그나마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제2외국어로 배웠던 중국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어 한마디를 단 한마디를 쓰고 싶었어요. 죄송한데 천안문에 어떻게 가나요? 그 말 한마디를 쓰러 네. 그냥 중국에 가고 싶어서 이제 북경행을 이제 마일리지로 끊어서 북경을 그때 혼자 그 갔다 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유럽 항공사 중에서 에어프랑스랑 KLM 네덜란드 항공을 굉장히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네. 그 2개 항공사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네가 같은 회사예요. 에어프랑스랑 네덜란드 항공. 네. 지난번에 한번 했죠. 같은 얘기를. 항공사라서 이제 마일리지가 같이 적립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일리지를 적립하느냐 아니면 그게 또 같은 그 마일리지인데 미국의 델타 항공으로 이제 적립하는 게 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델타로 적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미국에 갈 예정이므로 그렇지. 그래서 유럽은 워낙 많이 가니까. 네, 많이 갔기 네.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델타를 쌓아서 델타를 쓰자 네. 해서 이제 델타를 쌓았어요. 그래서 델타에 한 5만 마일 정도가 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에 뉴욕을 갈 때는 오사카, 일본, 뉴욕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뉴욕에서는 이제 델타 항공이 바로 한국에 오는 직항이 없어요. 애틀란타를 경유해서. 경유하거나 아니면은 시애틀을 왔어야 돼요. 애틀란타가 아니다. 다른 도시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도시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제가 맨 처음에 미국을 간 데가 시애틀이니까 시애틀을 경유하는 걸로 델타를 타고 오자 이래서 탔는데 델타를 타고 싶었던 이유는 또 단 한 가지예요. 시애틀이 스타벅스에 또 본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델타 항공을 타면 스타벅스 컵에다가 커피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은 우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컵을 이제 커피를 다 돌릴 때 보통은 항공사 컵에다가 네. 주잖아요. 근데 딱 델타는 스타벅스 컵에다가 네. 딱 주는데 딱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라니 이러면서 이제 허세를 또 부릴 수 스타벅스 있고 덕후거든요. 네. 릴리 씨가. 스타벅스를 너무 좋아하는 또 덕후로서 델타 항공을 꼭 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시애틀에 본점이 있는 네. 그 시애틀 인천 구간이 오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적립을 했었고 지금도 저는 아직 델타에 마일리지 한 번씩 이제 그 적립하거나 네. 아니면 그걸 앞으로도 쓸 계획이 있는데 델타도 관심 있으신 분은 델타 쪽으로 적립하셔도 델타를 적립하면 나중에 대한항공 쪽으로도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이것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델타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는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델타 항공권을 이거는 양도가 돼요. 그래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적립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루크 씨는 우리 얘기를 듣고서 이제 뭐 진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뽐뿌가 왔나요? pom프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지금 왜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나 지금 오늘 후회되는. 일기 쓰게 생겼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면은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아직 되겠다. 뭐 더 남았나요? 뭐가 또- 또 그럼요, 그럼요. 뭐가 부정적인 있는 걸 거야? 얘기할 거 부정적인 걸. 아니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뭘까요? 이 마일리지를 모으는 어려움과 이런 그 허들들을 다 한 번에 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항공사 직원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네. 바로 원 큐에 해결됩니다. 가족 할인. 예, 네. 가족 할인이 아니라 네. 가족 그 보너스 항공권이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들은 이제 그 배우자 네. 그리고 그쵸, 직계 가족까지 음. 그 보너스 항공권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소개시켜 주실 거 아니면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아니 그게 왜 이 밤을 나.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보너스는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는 못 해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아시아나항공에 원래 그 합격해가지고 입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거기에 그 지원한 이유는 보너스 항공권 좀 열심히 써보려고. 네. 그때 들어가시지 그러죠. 그렇죠. 근데 방랑 이제- 이변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이력이 이상해. 내 동생이지만 진짜 이것저것 다 하고 다녀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가지 말라 그랬어 아시아나항공.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저를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네. 저는 제가 지금도 보너스- 아시아나 사랑합니다. 예, 보너스 항공권은 이제라도 좀 주시면 제가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아니 빨리 정리하죠 이제. 네네. 하여튼 이거를 들으시고 그 우리 루크 씨처럼 뭐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돼. 이거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본인이 주로 쓰는 뭐 카드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마일리지 적립 카드가 신용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체크카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민카드는 체크카드가 있어요. 네. 아시아나 마일리지. 네네. 2,500원에 1마일. 이거는 음. 뭐 금액이 훨씬 올라가죠. 체크카드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신용을 안 쓰는데 마일리지 적립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국민카드 한번 알아보시면 체크카드로도 적립이 가능하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일리지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거나 사실 인터넷 검색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혹시 웅이님보다 더 꿀팁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남겨주시고 귓속말로 좀 남겨주세요. DM 보내시거나 네. 그러시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 카페 중에 스사사라고 있어요. 이 스사사의 내용 관련된 게 정리돼서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워낙 요새 스마트하게 모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뭐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정립을 해서 어쨌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쵸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타는 거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이제 승급을 그냥 무료로 갑자기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걸 이제 제가 직접 겪은 걸로는 이게 공식적이진 않는데 경험한 바로는 스타 얼라이언스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이 회원 등급이 높으면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많아요. 만석인 네. 경우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높아도 그 항공권에 그 티켓 그러니까 아까 웅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M 클래스 이상, 네. 마이클 이상을 그 구매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가 만석인 뭐 그런 비행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저희 손님 18분 중에서 16명이 대한항공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 그날 비즈니스가 다 우리 손님이 탄 거예요. 오.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제일 높은 항공권을 M 이상을 M 이상. 구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마다 요금 체계, 그러니까 그걸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가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앞에 붙는 알파벳이 다 다른데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E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Y? Y가 제일 앞이고 Y, B, M 음. 그다음 중간이 뭐였더라? 저희가 하여튼 지금 가물가물한 가물가물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서 본인이 이 티켓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내 클래스가 클래스를 뭔지를 보세요. 한번 확인하시는 게 음. 좋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게 있어요. 타이항공을 탔어. 타이항공은 아시아나랑 같이 스타 얼라이언스란 말이에요. 근데 타이항공을 탔는데 나는 당연히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립될 줄 알았더니 뭐야 안 돼. 마일리지가 25%밖에 적립 안 됐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타이항공 클래스에 요금 따라. 중에 제일 낮은 요금이 V, 빅토리, 그리고 W, 위스키 이 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적립률이 25% 5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나 이거 저건데 똑같이 구매한 건데 왜 100%가 25%밖에 안 적립이 되죠. 안 됐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클래스를 끊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패키지로 나갈 때 패키지에서 단체 항공권을 끊으면 클래스가 낮아서 G 클래스, 그룹 클래스인데 이거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50%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이제 항공사마다 체크해야 돼요. 다르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다음에 뭐 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타는 방법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제 돈 주고 타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운빨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이제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으거나. 마일리지를 모아서
이렇게 타시면 어쨌든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루크 씨 마일리지 많이 모아서 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네네. 그렇죠. 그때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걸로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어떻게 저희가 정보들이 드렸던 게 이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방송 컨셉 자체가 정보 전달 위주라기보다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주로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마일리지 관련된 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도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오셔서 비즈니스나 펄스 타는 그날까지 거기서 열심히, 만나요. 저랑 열심히. 만나요. 네. 열심히 모닝캄 라운지에서 만나는 걸로. 모닝카메 라운지에서 인사 주시고. 네. 네. 네, 하도록 그러니까요. 하고요. 저도 그 비즈니스 좀 타고 싶네요. 정말 비즈니스 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닝카메 아니시잖아요. 네, 열심히 정진하세요. 저는 더 많이 다니도록 이브닝 하십시오. 캄이라도 돼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재밌고 즐거운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죠? 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랑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